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사각턱 보톡스 맞았을 때 처짐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각턱 보톡스,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맞는 보톡스 부위죠.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맞는데요, 거의 피부과에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는 안 맞아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 있는 분들은 맞아본 부위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분들이 V라인을 선호하는데요, 그 갸름하고 샤프한 턱 라인을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얄쌍한 V라인도 좋지만 L라인이라고 하죠, 약간 턱선이 있는 각이 있는 라인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저의 취향이고 개인 취향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V라인을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맞아봤냐고요? 저는 사각턱 보톡스는 안 맞아봤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크고 넓지만 또 길기도 해서 턱 보톡스 맞으면 너무 좀 길어 보일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부위는 다 맞았는데 사각턱 보톡스는 맞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각턱 보톡스의 원리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톡스는 근육의 크기를 줄여주기도 하고 근육의 힘을 빼서 원래는 움직일 때 생기는 주름을 좀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근육에다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의 힘도 줄어들어서 움직임도 줄어들지만 그 근육의 크기도 작아지죠. 특히 사각턱이라고 하는 우리 턱선의 양쪽 옆 부위에는요, 교근 또는 깨물근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근육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근육은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턱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데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이러한 근육이 굉장히 크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때 이 전체를 다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 아래쪽 사각턱 부위, 넓어 보이는 턱 부위에만 주사를 놔서 그 크기를 줄여줘서 갸름하고 샤프한 턱선을 만드는 데 이용을 하죠. 그만큼 사각턱을 형성하는 교근의 크기는 굉장히 크고 강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름에 맞는 보톡스 용량에 비해서는 꽤 많은 용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각턱 보톡스,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보톡스 효과죠. 갸름한 턱선을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제가 꼭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톡스를 굳이 맞지 않아도 턱 라인의 모양이 괜찮은 경우인데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턱 근육이 크지 않더라도 좀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 취향을 존중해 드립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놔 드리는데요, 다음으로 보톡스를 너무 많이 맞아서 턱 부위가 푹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 앞볼 부위에 비해서 이 옆턱 부분이 푹 꺼져서 들어가게 되면은 모양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턱 보톡스 맞는 것을 조금 미루거나 아니면 안 맞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만약 그래도 좀 맞으시고 싶으시다면 일단 어느 정도 턱 부위에 근육이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번 용량을 조절해 보자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턱 보톡스를 말리는데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턱 보톡스를 맞았을 때 피부가 처지는 경우입니다. 피부가 처질 수 있는 경우에는 턱 보톡스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말리고 있는데요, 특히 40대 이상에서 안 그래도 피부가 얼굴 라인이 좀 처지고 있는데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를 맞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리고 있습니다. 턱에 있는 교근은 이 턱 부위에서 굉장히 큰 부피를 차지하면서 턱 라인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어느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피가 줄어들면 그만큼 피부를 지지해주는 지지대의 역할도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그만큼 피부가 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 조직이 굉장히 탄력이 있기 때문에 턱 보톡스를 맞아서 턱 근육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도 같이 신축성 있게 줄어들어서 그렇게 처져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 30대 젊은 층에도 간혹 턱 보톡스를 맞으면 그만큼 피부가 살짝 내려오면서 턱 라인과 볼 부분이 약간 둥글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점점 떨어지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턱 근육의 부피가 줄어들면 피부가 같이 줄어들지 못하고 그만큼 그 공간이 남아 돌아서 아래로 처지게 돼서 심술보가 부각된다든지 턱 라인이 처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살이 빠지는 원리와도 같은데요, 우리가 어릴 때 10대, 20대 때에는 살을 빼도 얼굴이 처진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죠. 하지만 30대 후반, 40대가 되면서는 살이 갑자기 빠지면 안에 있는 지방 조직만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가 남아 돌아서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는 원리랑 같습니다. 윤곽 수술을 해서 처지는 경우도 비슷한 원리이죠. 윤곽 수술은 턱의 뼈가 작아지면서
그만큼 그 공간만큼 피부가 처지는 원리인 것이죠. 따라서 한 40대부터는 턱 보톡스를 맞을 때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50대 이상 넘어가면요, 오히려 턱 부위의 볼륨을 만들어서 처진 부분을 리프팅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턱 라인이나 우리가 보톡스를 맞는 사각턱 부분에 오히려 부피를 좀 만들어주는 필러를 맞기도 합니다. 이렇게 필러를 맞으면요, 이렇게 처져 있는 심술보 부분이나 턱 라인이 다시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톡스를 맞으실 때 여러분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이러한 부분을 꼭 상의를 하시고 턱 보톡스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처짐 현상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물론 40대 이상인 경우에 턱의 모양이 그닥 나쁘지 않다면 보톡스를 안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턱 근육도 좀 줄이고 싶고 처지는 건 싫을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첫 번째는 보톡스 용량을 좀 줄이는 것입니다. 턱 부위의 근육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량은 굉장히 많은 용량을 사용을 하는데, 그 용량을 살짝 줄여서 사용한다면 턱 근육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처지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피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정도로만 보톡스를 놓으면서 턱 근육의 사이즈도 살짝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턱 라인 보톡스를 같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턱 라인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리프팅 시술도 하지만 턱 라인 보톡스를 맞는 것도 방법인데요, 우리 턱 아래쪽으로 광경근 또는 넓은 목근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근육이 우리의 턱 라인을 아래쪽 목 쪽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근육의 힘을 살짝 풀어줌으로써 처져 있는 피부를 살짝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확연하게 리프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살짝 턱 라인을 올려준다면 턱 보톡스를 맞음으로써 처지는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해서 덜 처지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다양한 리프팅 시술을 병합해서 턱 보톡스와 함께 시술을 받는다면 턱 라인이 처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울세라 또는 실리프팅 시술을 같이 하고 턱 보톡스를 맞는다면 그냥 턱 보톡스를 맞는 것보다는 그 처짐의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물론 턱 보톡스의 용량 조절을 같이 해야겠죠. 네. 턱 보톡스를 맞았을 때 처질 것 같은 거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턱의 크기, 턱의 골격 구조가 작고 근육만 큰 경우라면 그만큼 아래 하안면을 지지해주는 골격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톡스 맞고 더 잘 처질 수가 있고요. 물론 피부를 보고 만져봤을 때 피부 탄력이 없다면 더 잘 처질 수가 또 있습니다. 턱 라인을 처짐을 좀 올릴 수 있는 시술로는 대표적으로 실리프팅과 울세라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을 좀 분해시켜 주거나 없애줄 수 있는 비올렛 주사라든지 윤곽 주사 같은 시술도 같이 병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겉 피부 탄력이 너무 떨어져서 잔주름이라든지 피부가 너무 물러진 경우에는 무조건 올린다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에 맞는 탄력 시술 같은 것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턱 보톡스를 맞으면 우리가 씹을 때 이용하는 교근이 줄어들고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씹는 힘이 이론적으로는 빠지는 것이 맞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톡스를 맞는 용량에서 씹기가 힘들다 정도는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로 약해진 근육은 다시 근육 운동을 하면서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의 효과를 조금 오래 유지를 시키고 싶다면 아무래도 근육의 운동을 조금 덜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질긴 음식을 씹는다거나 껌을 씹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는 것이 보톡스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보톡스를 조금 더 자주 맞으시면 됩니다. 턱 보톡스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 많은 의사분께 시술 받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은 거의 적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주의는 해야 됩니다. 알고는 계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턱 보톡스를 너무 위쪽까지 맞으면 볼거짐이 생겨서 땅콩형 얼굴이 된다든지 얼굴이 너무 좁아 보인다든지 볼이 꺼져 보인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턱 보톡스의 위치가 너무 앞쪽으로 가거나 보톡스가 확산이 된다면 입을 움직이는 근육에 영향을 줘서 입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톡스가 그 근육에
골고루 흡수되지 않아서 일부 근육만 약해지고 일부 근육은 오히려 강해져서 푹 붉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보톡스에서 해결 가능한 일종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처짐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턱보톡스는 크게 심각한 부작용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아닙니다. 보톡스로 근육의 크기를 줄이려고 하는 보톡스는 대표적으로 턱보톡스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승모근 부위, 여성분들이 어깨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을 때 이 어깨가 너무 솟아있거나 불룩해 보이면 여성스럽지 못하죠. 따라서 승모근 부위에 보톡스를 맞아서 조금 여성스러운 라인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종아리, 대표적으로 종아리 근육의 알이 너무 과도하게 발달된 경우에는 종아리의 근육을 좀 줄여줘서 알통 모양으로 너무 발달되어 있는 경우를 좀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대표적인 부위이고, 그 외에는 근육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보톡스도 조금 위험성, 왜냐하면 기능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보톡스 어떤 병원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일단 저의 경우는 보톡스를 맞아서 그분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용량과 부위,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주는 병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어느 부위를 맞더라도 그 부위를 그분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용량으로 끝까지 책임져주는, 즉 리터치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교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병원에서 시술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은 사각턱 보톡스 맞은 후에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보톡스는 노화 치료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하지만 그 용량이 과하거나 부위의 선택이 좀 잘못된다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맞기를 추천드립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맞은 후에 처짐 증상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주기적으로 보면서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을 때 이분이 좀 많이 처졌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데, 계속 맞고 있는 본인은 정작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보고 싶은 부위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턱 부위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 만족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피부가 처지고 있는데도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계속 맞다 보니 그 모습이 이제 익숙해져서 처졌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톡스를 맞을 때는 그 전후의 변화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나한테 잘 맞는 치료인지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본인이 잘 체크를 못한다면 보톡스 맞을 때마다 선생님과 본인에게 잘 맞을 수 있는 것인지, 잘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